다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니까는 최대 30%까지죠. 네. 몇 년이요? 15년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인천, 세종, 경기는 규제 해제 지역. 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 한다. 이거는 제가 뭐 이런 뭐 규제 지역 해제 이거 다 아시잖아요. 네, 이제. 예, 다 아시는 거니까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세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원래 중과죠. 예, 중과인데 지금 유예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근데 다주택자일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돼버리면요. 네. 중과가 돼버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5월 9일까지, 그죠? 네. 양도해야 이제 기본세율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이제 이 중과라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제 후에는 상관없죠. 5월 9일. 뭐 전혀 상관없죠. 이때부터는. 상관없죠. 물론 이제 저도 이거 5월 9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거 다시 또 강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예, 중과 절대 안 돼요. 또 유예될 거예요. 네. 또 100%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예, 이거는 5월 9일 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양도소득세 다시 중과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얘는 100% 유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어찌됐든 해제 후에는 뭐 이제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양도 시점과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여기서 45% 적용이 되거든요. 적용이 되면 우리가 그러면 기본세율 적용이라는 거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중과가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못 받지만 중과가 안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니까는 최대 30%까지죠. 네. 몇 년이요? 15년 15년. 이상. 예, 15년 이상 하면 최대 30%까지가 해마다 2%씩 빠지는 거죠. 2%씩 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과가 되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파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네. 매도하는 시점에 내 주택이 중과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과가 안 되면 그냥 일반 세율로 적용하면 내가 최대 몇 년을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30%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예,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반 세율만 적용되고 장특권 공제는 못 받는지 아시거든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습니다. 예,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요건이 변화가 되죠.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냥 보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보유만 하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 있잖아요. 네. 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2년이죠? 네, 바뀌어가 예, 다시 그런데 원리는 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3년입니다. 3년. 네. 예, 3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거고, 이제 중과가 안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는다. 예,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이거는 뭐 기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지금 미사일님이 예. 그다음에 강남도 미분양 나온다. 근데 그때가 바닥 양도세 면제도 나올 거다 예측을 하셨어요. 강남 미분양 얘기 나오니까는 이번에 둔촌주공 안 짓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 갑자기 그렇죠. 또. 예.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둔촌주공 지금 분양가 대략 나왔는데 네. 지금 예상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아요. 미분양이? 예, 완전 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게 일단은 근데 너무 좋은 입지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청약이 당첨됐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청약에 당첨됐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유는요? 일단은 말 그대로 일단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로또 청약이라는 게 안 끝났잖아요. 서울에서는. 그죠?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분양가 자체가 이렇게 낮게 측정해서 나오다 보니까 뭐 인근에 있는 뭐 아파트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 쭉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일단 청약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걸 딱 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뭐 아직까지 뭐 그럼 이제 뭐 포기분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포기분이 그럼 포기분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포기분이죠. 이건 미분양이 아니라.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안 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네, 일단은 뭐 지금 평당가 뭐 3,900만 원이면 네. 3,300 기준을 하더라도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가격이 많이 조정을 뭐 강동 쪽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3평형대가 15억, 16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 같은 경우는 미분양은 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강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강동 쪽이긴 하지만 네. 예, 그래도 강남 상부죠. 뭐 성파가 완전 딱 붙어 그러니까는 있으니까. 이게 대단지잖아요. 또 네. 대단지 안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대단지 안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미분양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일단은 우리 서우진 본부장은 좀 나올 것 같다. 네. 저는 아니다. 저는 포기분이라고 할게요. 미분양은 아니고 포기분은 좀 나을 것 같다. 예. 그래도 일단은 뭐 워낙 또 입지도 좋고 그 대단지라는 또 메리트가 예전에도 헬리우스 이런 것도 보면은 엄청나게 또 선호도도 높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서울은 견고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거 등촌주공 일반 분양이 내년 예정이 언제 돼 있죠? 내년 상반기 지금 빨리 하려고 지금 연말에 하려고 지금 준비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도 이제 등촌주공이 이제 그 자금 사태 때문에 지금 한번 홍역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돈 땡겨야죠. 그렇죠. 그 네, PF도 그렇죠.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 다시 한번 이게 돈을 빌렸었잖아요. 빌려가지고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그 일반 분양을 추진하려고 그게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우리가 분수령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등촌주공 일반 분양 뭐 경쟁률이라던가 네. 예, 이런 것들도 저도 좀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예. 향후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 급등기에 이렇게 규제를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앞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 그다음에 우리 김민숙님처럼 김민숙이 또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재 재개발 조합원이신데 무화주택 구입 시 이 분양 신청 기간이 만약에 겹칠 것 같은데 과연 여기도 투자해도 괜찮을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재개발 물건이 있고, 그다음에 무화주택 같은 경우가 사업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재개발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아까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재당첨 금지 조항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이제 이제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투기가열지구가 서울시에서 풀려버리면 그 조항이 이제 없어지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조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민숙님께서 이제 댓글 제가 답변 들으면요. 자,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도 걸립니다. 근데 걸릴 수가 있는 게 5년 재당첨 금지에 이제 우리가 모아주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정비형, 그다음에 가로주택형,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금지 조항은 걸립니다. 그렇죠.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걸릴 것 같으면 나는 조합설립 인가 전에 나는 매도를 해버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재당첨금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 가격에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안에 투기가열지구 풀리면은 저는 나랑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화주택 같은 경우는 그 무화주택이 어떤 사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5년 재당첨 금지가 있고 없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행복 대망님, 강원대 특사, 강원대 주변, 크게, 아주 기쁩니다. 아주 기뻐요. 강원대 주변 크게 개발돼서 모아타운도 지정되고, 강원대 역세권 개발도 되고, GTX도 들어오고, 굉장히 좋은 지역이네요. 옆에 장인우타운 개발되고, 너무 좋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에 매물 걷는, 인천 경기 집주인 6개월 만에 13만 건. 그래서 보면 경기 인천 아파트의 매물 현황들을 보면요. 14만 2,300건에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규제 지역 해제 얘기 나오고 나서 줄어들었어요. 그죠? 좀 집값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작용하는 기대감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일단은 규제 지역 해제되면은 뭐 좋아지는 점이 뭐예요? 좋아지는 점이 주담대 LTV 늘어나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2주택까지는 중과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주 요건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 지역에 지금 하남하고, 광명하고, 그다음에 과천하고, 그다음에 성남 일대가 아직 남아있고요. 남아있고, 외 지역은 다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경기도권에서. 그러면은 좀 어떻게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 규제 지역 해제 자체가 조금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금리가 지금 이게 매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은 그래도 좀 시장이 좀 살아나겠지.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팔기에는 너무 싼 것 같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지금 내가 당장에 이거를 매도하고 꼭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내놨다 하더라도
좀 더 기다려 보지라는 대기 이제 기다리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시장을 감독 절대 못합니다. 네. 시장 심리가 워낙 지금 위축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해제를 해서 그래서 좀 규제가 좀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절대 반등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조정기를 좀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일시적인 효과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매도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시장에 대한 간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저도 생각이 좀 됩니다. 정말 전례 없는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없는 이런 시장. 정말 신기하게 돼요.